집값에 대한 부분도 참 한숨이 나오지만 집값만큼이나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1,400원대가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는 이 고환율이 마치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그 투자자들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또 부글부글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1,500원 가는 거가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내국인에 의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한방향 쏠림 현상,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글쎄요, 해외 투자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쿨하잖아요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투자가 뭐 얼마나 늘었길래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는 걸까요? 일단 유화행이라는 데 대해서 서학개미들은 정말 반발할 겁니다. 네. 왜냐, 나스닥이 10년 전에 4,000대였습니다. 예. 지금 23,000대예요. 10년 만에 4배 이상 뛰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지금 그동안은 박스피 2,000을 오르내렸죠. 지금 겨우 10년 동안 2배 오른 겁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국가 환율이라는 게 경제력 차이, 펀더멘털에 따라서 돈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입니다. 우리나라는 2.5%예요. 예. 이 역전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경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 경제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 3%씩 성장할 때 한국 경제는 제로, 1% 성장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특히 이외에도 세 가지 환율을 끌어올리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무려 15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역대 가장 많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서학개미들도 많이 샀어요. 서학개미들도 지난달 10조 원어치, 이번 달에도 8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 역시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가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 동안 달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못 돌아올까요? 아하. 이득을 봐도 다시 미국에 재추돼야 되는 거다 보니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달러가 더 빨리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하고, 세 번째는 정부의 돈풀기입니다. 지난 9월 실제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비 쿠폰 남발하면서 미국보다도 정부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2배나 더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원화 가치를 스스로 이제 평가절하하는, 떨어뜨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이지 서학개미 때문이다, 국민연금 때문이다는 절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환율 상승에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이 전 세계 연기금 3등이에요. 지금 1,300조 원입니다. 거의 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자산 투자가 높아진 건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해외 전체 투자 자산 운용의 한 58%, 770조 원 가량을 해외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국내 자산, 국내 주식은 15%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연기금을 보더라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결코 많지가 않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어쨌든 수익률을 올려야지 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밀립니다. 예. 기금 수익률 1%만 올리면 고갈 시점이 5년에서 7년 뒤로 밀려요. 올해 주식 투자 잘했거든요. 거의 200조 원 가까이 국민연금이 수익을 거뒀는데 예. 여기에 환율을 동원한다,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가장 반발하는 게 2030이에요. 국민연금 고갈돼서 내가 낸 돈 받지도 못하는데 예. 여기에다 다시 이제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근데 뭐 해외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GDP 대비해서 해외 투자하는 그 비중이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높나요? 그렇죠. 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뭐 지나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16위권에 있고요. 예. GDP 대지 비중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요 선진국보다는 또 현저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외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종합해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사들여서 뭐 환율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낮을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고환율의 고물가, 한국은행은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했습니다. 그림 같이 볼까요? 환율이 1,400원대고 집값과 가계부채도 높은 상황,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경기는 부진한 상황이라서 금리가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4연속 동결을 한 건데 소장님,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소장님 같은 전문가분들 모시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고환율인 거 알겠어, 고물가인 거 알겠어, 기준금리 또 인하했대,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높고요. 물가도 높습니다. 금리 동결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덜 잃는 게 오히려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환테크하겠다. 물론 환율 자산에 대한 예금부터 시작해서 보험, 단기 예금 상품으로 돈이 쏠리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원, 20원, 20, 30원대로 하락만 하게 되면 구수인이를 곤두박질칩니다. 예. 그러니까 환 리스크 조심해야 하고요. 특히 부채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씀씀이를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부채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 필요한 건 묻지마 달러 투자가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덜 잃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 내 주머니 챙기는 팁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소비 쿠폰이 오늘 자정까지라면서요? 오늘 자정까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을 기준으로 하면요. 23일까지 98.9% 정도가 이미 소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아직 일정 부분 남은 금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다 쓰지 않으면요. 다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쿠폰을 오늘까지 꼭 다 소비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어떤 신념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까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